매주 수고해 주시는 우리 다음 소프트웨어 최재원 이사 나오셨고 오늘부터 새로 합류하신 여론조사 전문가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춘석 본부장하고 최재원 이사는 서로 아는 사이세요? 잘 알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예. 하지만 정관장 선생님만큼 좋아하진 않아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김춘석 본부장도 여론조사 기관에 오래 계셨잖아요. 예, 올해 딱 20년 20년. 됩니다. 예. 그죠. 예. 여론조사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요즘 제일 뜨거운 핫 이슈 가운데 하나가 손혜원 의원 건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혹시 있어요? 지금 직접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지난주에 이제 발생을 했으니까 지난주 갤럽 조사 결과 보니까 뭐 정당 지지도나 국정운영평가에서는 큰 변화는 없거든요. 그게 뭐 아직 그 반영이 안 된 시기적인 그 요인이라 볼 수도 있겠고, 예. 아니면 뭐 직접적인 영향이 또 미미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주일쯤 후에 조사 결과 같은 걸 또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빅데이터 상에 손혜원 뭐 많이 등장하죠? 많이 등장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게 어떤 징조가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냥 막 쏟아내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네. 아마 다음 주쯤 돼야지 뭐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해마다 연초가 되면 많은 분들이 운동해야 돼. 나 이제 운동할 거야. 건강을 위해서 또 다이어트도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운동 열풍들이 좀 벌어지지 않습니까? 두 분도 운동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운동하다가 다칠까 봐 운동을 안 해요. 네.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주로 것도 어디서 좋아하고. 하세요, 운동을? 헬스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지금 헬스장에 가서 하고 있고 또 뭐 어제 저녁에 축구도 보고 했죠. 네. 보는 것도 운동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운동을 않아요? 좋아하면서 할 수 있는 계기는 되겠죠. 최재원 이사는 다칠까 봐 안 하죠? 네, 운동을? 왜냐하면 또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되게 중요해요. 안 다치는 운동이 있어요. 숨쉬기 운동 이런 거 하고 있죠? 네, 그거 열심히 하죠. 그거라도 열심히 해야죠. 자, 우리 최재원 이사께서 먼저 이 운동이라고 하는 용어가 빅데이터 상에 많이 등장하는 시기가 따로 있죠. 아무래도 연초 뭐 그러니까요. 3월까지 쭉 이어지긴 하는데요. 네. 사실 한 인터넷 그 쇼핑몰 업체에 따르면 사실 1일부터 14일까지 이 연말보다 이 집에서 사용하는 홈 트레이닝 제품의 매출이 140% 허허. 늘었다고 하고요. 예. 같은 작년 기간보다 150% 늘었다고 하니 일단 준비는 다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게 1월부터 3월까지만 언급량이 이제 높아지다가 이제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예. 2015년에는 전체적으로 운동에 대한 언급량이 350만 건이었는데 2018년에는 860만 건으로 운동에 대한 관심은 매년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대단히 크게 늘어났네요. 왜냐하면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 운동을 같이 관심을 예. 갖는 거고요. 1월부터 3월 비교해 보면 3월에 이제 다시 피크를 한번 치는데 이건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다시 한번 또 다짐을 합니다. 1월에 했던 다짐을 2월에 잠깐 접었다가 3월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리고 연말까지 쭉 내려갑니다. 거죠. 연말엔 거의 내려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연말에. 운동의 연관 검색어는 어떤 게 눈에 띕니까? 일단 SNS 상에서 2018년 기준으로 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어하는 키워드는 역시 효과. 그러니까 운동은 이제 수단이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효과를 받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예. 그리고 역시 운동은 이제 건강이다라는 생각. 또 관련해서는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고요. 네. 또 여전히 이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또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 근데 이 키워드들 중에 이제 두 개 키워드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이 효과와 그리고 식단입니다. 식단. 네, 그러니까 식단 같은 경우는 증가율이 307%로 가장 컸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이제 살을 빼는 다이어트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운동을 통해서만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식단을 통해서 식단 조절로 같이 병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운동의 어떤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운동과 함께 이제 먹는 거에 어떤 식단을 관리해야 되는지의 병행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굶고 다이어트 이런 게 아니라 요새는 운동, 맞춤형 식단 이렇게 뭔가 설계된 다이어트 쪽으로 가고 있다. 체계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하는 거죠. 네. 네.
운동의 종류로는 지난 2015년하고 18년 비교해 보면 어떤 언급이 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2015년 좀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약간 자전거 열풍이 불었어요. 갑자기 뭐 자전거 타겠다는 사람들 많았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2015년 1위가 자전거였고요. 예. 그 2위는 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이제 스쿼트 운동, 그리고 이제 요가나 수영, 그리고 이제 필라테스 정도였는데 네. 2018년 이 5위에 있던 필라테스가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필라테스가 1위, 그리고 요가가 2위, 그리고 여전히 이제 스쿼트나 자전거, 수영 이런 순서로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사실 뭐 과거에 비해서 이제 등산이나 뭐 줄넘기 같은 언급량은 좀 떨어졌고요. 대신에 복싱이나 야구, 테니스 같은 키워드가 증가가 되는 건 이제 운동도 약간 재미와 오락 위주로 좀 사람들이 네. 가져가고 있구나. 그래서 뭐 사실 이 등산 같은 경우도 운동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뭐 먹기 위해서 등산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등산은 친목도모 같은 것도 있지만 혼자 가는 것도 있고 줄넘기야말로 혼자 하는 건데 맞아요. 지금 복싱, 야구, 테니스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함께 겨루기도 하고 이런 어떤 것들로 변하고 있는 거군요. 네, 단순히 운동을 이제 운동으로 즐기기보다는 뭔가 다른 쪽하고 병행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니까 2015년, 18년 그 비교표를 보니까 가장 특징적인 게 필라테스나 요가가 순위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주변에 이제 이런 그 강습해주는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아지면서 근데 좀 비싼데 많이 비싸죠. 그냥 검색하고 언급만 하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주변에는 분명히 있고요. 네. 필라테스는 이제 좀 많이 또 하는 그런 필라테스 통해서 또 좋아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다이어트가 필라테스로 또 많이 하시는. 예. 이 등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좀 많이 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좀 덜하게 되는 느낌은 있어요. 자, 김춘석 본부장, 우리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국인들의 운동 양상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예. 그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운동을 한다는 걸 정기적으로 한다는 걸로 보고 물어봤더니 국민의 35%가 하고 있다. 35%? 그렇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라고 한번 그 국제 비교 조사 결과 한번 비교해 보니까 한 중간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뭐 인도네시아, 칠레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한 50% 넘게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쪽보다는 좀 낫다 싶고 이제 크로아티아, 터키, 이태리, 중국 이런 데는 한 또 20% 내외가 돼서 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다른 나라 쭉 언급해 주신 걸 보니까 미국, 프랑스, 독일 잘 사는 선진국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운동하는 사람이 절반. 예. 우리는 한 35%. 예. 우리랑 비슷한 게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칠레. 우리 경제 수준보다는 좀 떨어지는 나라들하고 우리가 좀 비슷한 수준인데요. 참 이게 재미있는 지표 같아요. 운동이라는 단순한 걸 가지고 이 국가의 어떤 그런 수준하고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싶은 그런 그 결과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많이 하는지도 조사됐죠? 예, 지금 종목별로 보니까 조깅하고 등산이 20%가 넘게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헬스가 한 12%, 그 다음으로는 축구나 수영, 골프, 배드민턴, 볼링, 그리고 또 이제 요가, 필라테스가 같이 있습니다. 그거 봐요. 그 빅데이터 언급은 필라테스, 요가가 많은데 여론조사상 실제로 어떤 운동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여기 그렇죠. 응답에서는 요가, 필라테스가 맨 밑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걸 또 이렇게 밝히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네. 분명히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건 있습니다. 이제 요가, 필라테스가 성별로 차이가 커요. 그렇죠. 예. 주로 여성이 필라테스, 요가를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 조깅이나 등산 이런 거는 남녀 가릴 것 없이 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빅데이터에서의 관심도에서 필라테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조깅과 등산이 여론조사상에서는 1등이다라고 그랬고 김 본부장 이 성별 연령에 따라서 운동하는 습관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났다면서요? 예, 아주 특징적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운동한다는 응답이 42%였는데 여자는 28%거든요. 14% 차이입니다. 차이가 꽤 크네요. 큰 차이죠. 예. 또 하나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그 운동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까 앞에서도 좀 국가별 비교에서도 봤습니다만 그런 지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아주 주목되는 게 예컨대 여자 10대는
정기적으로 운동한다는 응답이 13%, 20대 19, 30대 20 그렇습니다. 여자 평균보다 한 거의 10% 가까이 낮죠. 그러네요. 젊은 여성들은 운동 정기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적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20대 이하 젊은 층 남자 또한 그렇거든요. 남자도. 저는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 이게 그 좋은 어떤 징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잠깐만, 20세 이하면은 중고등학교 시절인데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하잖아요. 체육 시간 없나요? 요새 체육 시간 없앴나요? 뭐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또 그 시간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체육 시간 저는 몇 시간씩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이렇게 체육만 하는 또 학원이 있어요. 아유, 그것도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또 안 보내면 또 애들이 또 몸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식 체육 시간을 정말 옛날처럼 제대로 좀 해야죠. 근데 또 학부모들이 또 그 원치 않는 학부모들이 또 그건 안 됩니다. 이 국가를 위해서 맞아요. 꼭 그건 해야 할 정책이에요. 어느 분은 그렇더라고요. 그 초등학생은 하루에 최소 2만 보 이상, 중고등학생은 17,000보 이상을 걸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 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교육 계획의 첫 번째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계세요. 2만 보, 17,000보 걷기보다 뛰고 걷고 막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젊은 층들의 운동이 너무 없다. 이거 참 문제겠고요. 또 하나가 그 소득이 낮을수록 그다음에 또 학력이 낮을수록 정기적으로 운동한다는 비율이 낮다.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여유가 없다 보면 운동에까지 신경을 못 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장비에 또 신경을 쓰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운동을 위해서 많이 찾는 장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5년과 18년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여전히 SNS 상에서는 이 헬스장이 1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2위가 이제 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운동장이나 하천, 뭐 공원, 수영장, 뭐 산이나 동네 놀이터 이런 순서로 좀 나타나고 있고 어쨌든 집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집은 당연히 이제 예전에는 이 쉬는 공간에서 지금 노는 공간으로 좀 바뀌면서 집을 헬스장으로 좀 꾸미려고 하거나 또 체계적으로 이제 PT라 그러죠.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헬스장을 여전히 또 가야지만 이 PT를 받을 수 있고 또 여유가 되는 사람 또 이런 또 선생님들을 또 부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집에서 하는 분들은 유튜브 보면서 운동한다면서요. 근데 이제 홈트족의 특징이 이런 유튜브 상에서 이런 체계적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의지만 있으면 집에서도 이제 홈트족, 홈트레이닝족이라고 하죠. 홈트족이라는 단어까지 생겼어요. 네, 지금은 사실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이런 좀 도움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앞으로 해보고 싶은 운동이 뭔지 물어보는 여론조사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영이 제일 높았는데요, 16%. 그 다음이 요가, 필라테스 이것도 좀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골프, 등산, 헬스 등의 순위였습니다. 그 여자 같은 경우는 수영, 요가, 필라테스가 사실 수영에 근접할 정도로 아주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로빅이고요. 이렇게 이제 수영이나 요가, 필라테스에 좀 편중된 현상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남자는 이제 골프, 수영, 등산, 헬스 비슷한데요. 비슷비슷해요. 특히나 이제 해보고 싶은 운동이기 때문에 골프가 30대, 40대, 50대 이런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60대 이상에서도 해보고 싶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이 해보고 싶다는 운동 요것뿐만 아니라 이걸 질문했는데 하고 싶은 운동이 없다. 아예 없다. 이런 응답도 19%나 됐어요. 특히나 이제 여자 10대에서는 25%, 그다음에 남자 60대, 그다음에 여자 60대 다 30% 이상 해보고 싶은 응답이 없다는 응답을 했는데 이것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 10대 그리고 남녀 모두 60대 이상에서는 해보고 싶은 운동이 없다. 이런 쪽에 좀 우리 체육 당국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이런 조사는 꼭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 지금 고연령층에서 30% 이상의 해보고 싶은 운동이 없다라는 거 이거 방치해서는 안 되는 수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시안컵 축구 대회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한국갤럽
2018년 5월인가 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의 49%가 축구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뭐 반절 정도 관심이 있다고 한 건데 여자 비율까지 따져보면 낮지 않은 수치이죠. 그렇죠. 또 유사한 그 조사 결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 52개국을 비교를 해봤는데 축구를 직접 하는 것과 그다음에 텔레비전을 보는 것 두 가지를 조사해서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에 비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축구를 보는 응답은 90% 이상 높아서 거의 탑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해봤다라는 응답 1년 동안 이건 10%예요. 아주 낮은 하위의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보기만 하고 안 하는군요. 그렇죠. 관심도 높고 보기도 하는데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하는 운동. 이것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냥 더 아주 큰 의미에서 당신 취미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나 운동이 취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나옵니까? 한 그 등산까지 포함을 하면 한 20% 좀 상회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기는 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지만 이제 영화 감상이랄지 음악이랄지 다른 기타 취미에 비해서 상당히 높긴 한데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비율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싶어서 또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다 싶습니다. 네, 최 이사, 네네. 운동에 관련된 감성어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사람들이 운동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2018년 들어서면서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1위로 올라왔습니다. 2015년에는 뭐가? 2015년에는 운동하면 뭐가 부족하다, 힘들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번엔 좋아하다가 1등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은 사실 예전에는 이제 운동을 정말 목적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걸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제 운동을 즐긴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이라고 하는 게 정말 뭐 살을 빼거나 뭘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운동을 통해서 내가 좋아질 수 있다면 기분이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볍다라는 키워드가 사라지고 강하다, 자극하다라는 키워드가 올라온 거는 이 단기간의 운동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가벼운 운동보다는 또 강도 높은 운동을 그러니까 약간의 양극화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운동한다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 수준에 비슷한 나라보다는 우리가 좀 낮다는 거. 이게 주목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국민들이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일들이 앞으로 좀 이어져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요, 이 뇌에 그 나오는 호르몬이 공부할 때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보면은 정말 공부 잘하는 애가 운동도 잘하잖아요. 이게 사실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운동 많이 시킵시다. 아이들부터. 오늘 빅브라더의 민심은 운동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